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설 연휴 2,800만 명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갓길 통행도 허용됩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에서는 태종대 유원지나 시티투어 나들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산은 5개 선거구에서 4곳은 단수로 추천됐고 금정구는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부산에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늘봄 학교가 도입되는 가운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2,8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할 계획인데 국토부는 연휴 4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갓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설 교통대책 장동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휴 전날인 8일부터 12일까지 총 2,852만 명, 하루 평균 570만 명, 고속도로에는 차량 520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 당일인 10일엔 가장 많은 663만 명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설보다 2에서 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92%가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날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 10분, 설 다음 날인 11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25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연휴 4일간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갓길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가격을 낮춘 알뜰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통 위반과 음주운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이용해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 이동 인구 중 20%가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중 8.4%가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해공항을 통해선 지난해보다 21%가 많은 21만 8천 명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다낭과 타이페이 부정기편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262편이 운항될 예정으로 11일 일요일 오전 8시 국제선 출발장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돼 공항 측은 모든 보안 검색대를 가동하고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평소보다 공항 주차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 내내 태종대 유원지나 시티투어 나들이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체험 행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인 태종대 유원지입니다. 다누비 열차를 타고 도착한 전망대에선 탁 트인 부산 바다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영도 등대까지 부산의 숨은 여행지를 다녀볼 수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설 연휴 태종대 유원지를 휴무 없이 운영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갑진년 청룡해를 맞아 용과 관련한 방문객들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갖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태종대 유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누비 열차나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거나 용띠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관광 기념품을 또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할인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다누비 매표광장에 마련된 민속 놀이터에서는 가족과 함께 민속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윷놀이나 투어 던지기 이런 또 민속 놀이마당도 준비했으니 여러분들 많이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특히 설 연휴 기간 청룡이 들어간 청사포, 용궁사, 용두산공원, 용호만 유람선 등 부산 관광지를 부산관광공사 SNS를 활용해 소개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시티투어 탑승객들에게도 용띠 요금 할인 행사, 용띠를 기념한 푸른 용의 선물을 제공하는 등 가족, 친구들과 즐거움이 배가 되는 부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남구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LED 달집을 선보입니다. 이번 LED 달집은 남구의 탄소 중립 실천 의지를 적극 보여주는 것으로 달집을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LED 달집 점등식 행사는 정월 대보름 월출 시각에 맞춰 용호 별빛공원에서 2월 24일 오후 6시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나설 후보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에선 5개 선거구에 6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민주당 부산시당은 2차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1차 공천 심사 결과 부산은 5개 선거구에서 6명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북강서울엔 민주당에서 홀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성환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 후보는 58세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한 바 있습니다. 서구 동구 선거구엔 최영욱 후보가 단수 추천됐습니다. 올해 66세인 최 후보는 동아대 대학원을 나와 5, 6대 시의원을 거쳐 동구청장을 지냈습니다. 부산 진구을에는 이현 후보가 대표로 나섭니다. 이 후보는 37세로 서울대를 나와 제8대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해운대갑 선거구엔 홍순원 후보가 도전에 나섭니다. 홍 후보는 올해 61세로 동아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정구엔 지역위원장을 지낸 김경지, 박인영 후보가 경선을 벌이게 됐습니다. 김경지 후보는 올해 58세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영 후보는 46세로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제8대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6일 시의회에서 2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민주당 총선 공약의 목표와 비전은 매력적인 일자리와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그린 테크노폴리스입니다. 민주당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과 전력 반도체,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 산업의 거점 시설 건립도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관광 도시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 해양 레저 생태 관광 거점을 육성하고 e스포츠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4월 10일 총선을 2달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직 안개 속입니다. 부산 지역 총선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할 공천 신청의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지역은 18개 지역구에 모두 78명이 공천 신청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사상구 장제원 의원과 서울 출마를 선언한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12명 모두 현재 지역구에서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모두 35명이 공천을 신청했고 현역인 남구을 박재호 의원,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사갑 최윤호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 신청했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각 당 공천 지원자들의 총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일부 지역구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아직 미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부산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부산 남구 갑을 두 선거구를 남구 하나로 합치고 북구 강서구가 공동 갑을 2개 선거구였던 것을 강서구를 별개 선거구로 독립시키고 북구 갑을 2개로 나눠서 기존 18개 부산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총선 2달을 앞두고도 이 획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치거나 분구될 선거구에서는 선거운동은커녕
사무실 위치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북구 을 지역이 신설될 경우 여야 모두 후보를 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분구를 염두에 두고 정명희 전 북구청장이 후보로 나설 공산이 크지만 국민의힘은 부산 진갑 5선 서병수 의원이 최근 전재수 의원 대항마를 자처한 상황이라 지역구가 늘어나면 북구갑 출마 여론은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북강서갑 공천 신청자를 북구을 지역 후보로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 남구 가불의 경우도 현역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구 전체를 선거구로 보고 활동해온 만큼 현행대로 유지되면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본격적인 선거 사무 일정이 시작돼 오는 21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하루라도 빨리 확정이 되는 게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유권자나 예비보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21일은 저희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여야가 최근 선거구에 대해 조정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정치 신인들은 아예 어디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하면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주인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알권리는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정치인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진구 갑 의원이 북강서 갑에 출마해달라는 당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서 의원은 나라와 당을 위해서라면 모든 소명을 다하겠다며 낙동강 벨트 출마는 대한민국 미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북강서 갑 현역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북구가 궁여지책에 속을 만만한 곳이 아니라며 민심 대 욕심의 대결을 북구 주민과 함께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녹색정의당 부산시당은 지난 6일 오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연대 이유 등을 밝혔습니다. 녹색정의당 부산시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부산에 늘봄학교가 도입됩니다. 그런데 기존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문을 닫게 된 4392로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지자체와 위탁기관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올해 늘봄교실 전면 도입에 앞서 부산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차례 유사 정책이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현재 지자체 산하 돌봄시설로는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이 있고 교육청에는 초등 돌봄교실과 통합 방과후 학교, 우리 동네 자람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건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투입된 인력, 장소 이런 부분도 이제 과연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그런 부분을 다시 학교 안으로 끌어들여서 학교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 남아있는 인력을 또 흡수도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그런 제일 잘 아시는 교사들하고 교사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는 최근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내년이 아닌 올해 2학기로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졸속 추진이라며 업무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한 달 앞둔 부산에서도 당장 교실 마련과 인력 채용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장소, 인력이 제일 문제입니다. 전담 인력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장소도 지금 아예 없는 걸로 현장에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교육청은 전면 시행을 전국 최초로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와 정반대의 목소리를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또 늘봄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왕복 6차선 대로변에 술 취해 잠든 남성을 경찰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밤 12시 10분쯤 북구 덕천교차로 중앙분리대 옆에서 술 취해 잠든 70대 남성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구조했습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북부서는 구호 조치한 경찰관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부산에서 홍역 환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일 부산에서 발생한 40대 홍역 환자는 국내에서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명 모두 해외에서 유행 중인 유전자형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고 2번째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귀국 후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보건소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사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유족장 서수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온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네, 좋은 위원회가 되어서 사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상구는 지난해 조례를 시행하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앞으로 사상구의 중점 추진 과제와 미래 청사진을 그리게 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등 자치구가 풀어야 할 과제 속에 얼마만큼 조언자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부산 구치소 이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상징성 있는 문제에 대한 조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서구에 있는 교도소하고 통합해서 이제 강서구의 제3의 장소로 통합교육시. 한편 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한 20명 내외로 임기는 2년입니다. 임명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지방시대 주민자치분권 추진 계획안을 안건 심의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들이 조금 특별한 설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웃 어르신들의 따뜻한 설명절을 위해 작은 정성을 마련한 건데요. 그동안 배운 솜씨로 커피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모처럼 복지관 입구가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쉴 새 없이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결혼 이주 여성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드립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따뜻해집니다.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처럼 생각하고 명절 잘 보내고 행복하면 돼요. 참 친절하고 좋아요. 친절하고 좋고 우리들 잘해줘요.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 고향에서의 명절이 떠오릅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명절하면 어른한테 음식 만들하고 부모님한테 들었고 우리 비슷해하고 똑같아요. 한국하고 캄보디아 비슷해요. 2019년 문을 연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다가온 카페는 이주 여성들의 바리스타 실습 장소였던 것이 지금은 주민과 이주 여성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낯설었던 이주 여성들이 이제는 딸처럼 며느리처럼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온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한국 사람 같아요. 예, 보기 좋아요. 근데 일단 맛을 안 보고 맛있으면 다음에 또 이용하고 어제도 수고 많아요. 7일에는 월남쌈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께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주공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가정, 그러니까 혼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저희 다문화 여성들하고 함께 좀 설 명절을 풍성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마련해왔습니다. 단골 어르신분도 있고 해서 서로 굉장한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곡주공사단지 화정복지관은 떡국과 생필품 등 각지에서 전달된 후원 물품을 900세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훈훈한 명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에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은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왔지만 인근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나 금정구 그리고 경남 양산 같은 경우엔 위험을 대비할 예산이 전무한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며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쉬운 반응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30km까지의 구간으로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을 중심으로 해운대, 금정, 동래, 연제, 수영 전 지역과 남구, 부산진구, 동구, 북구의 일부가 포함되고 인근 경남은 양산이 포함됩니다. 지난 2021년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역이 확대됐는데 안전을 위한 예산은 없어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배분됐던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교부금을 원전 인근 지역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의 경우 교부금 전체의 35%를 광역지자체인 부산시가 나머지 65%를 기장군이 가져가는데 부산시가 받는 교부금 중 20%를 앞으로 부산 9개 시군에 배분해 지역별로 약 8억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복지사업이나 방사능 방제, 방호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기초지자체들은 애매하다는 반응입니다. 양산시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광역 단위의 원전이 없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맹점이 존재하는 데다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어 어디에 사용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들이 합심해 구성한 전국 원전동맹 행정협의회는 이를 보완할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과는 지원 예산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매우 아쉬운 사항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우리 협의의 존립 목적이기도 합니다. 해원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다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2022년 법안이 발의된 이후 표류 중입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지만 수혜자인 지자체들의 아쉬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연구원이 지난달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6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저출생 고령화와 지방 소멸의 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